겨울 아침 한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창구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대기표 뽑으세요.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요즘 노인 사기꾼 많다던데. 그런데요, 이 할머니의 통장 안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그 은행 앞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거리였습니다. 75살 김정옥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여미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해진 지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신분증이 조심스레 접혀 있었죠. 정옥은 천천히 은행 앞으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잠시뿐이었죠. 창구 앞에 선 정옥은 조심스레 서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 정미선은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외투, 해진 운동화, 구겨진 손가방. 정미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기표 뽑으셨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디서 뽑는지 몰라서요. 정미선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대기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정옥은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대기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중년 여자가 정옥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노인 사기꾼 많다던데. 정옥의 손이 지갑을 더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분이 지나 번호가 불렸죠. 정옥은 다시 창구 앞에 섰어요. 통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좀 찾으려고요. 정미선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정옥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이 계좌 어디서 난 거예요? 정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정미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상 거래 의심되는데요. 그러고는 책상 밑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잠시 회의실로 가시죠. 정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정옥을 비췄죠. 보안 요원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계좌는 일단 동결입니다. 정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왜요? 제 돈인데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통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였죠.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주먹 안에서 통장이 구겨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이 복수의 불씨가 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옥은 우편함을 열었어요. 낡은 우편함 안에 하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죠. 손을 뻗어 꺼내 펼쳤습니다. 계좌 이용 중단 통보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웃집 문이 열렸어요. 윗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정옥 씨, 무슨 일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경찰이 왔다던데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정욱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시장에 나갔어요. 단골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아주머니, 김치 한 통만요. 주인 아주머니는 눈을 피했어요. 다른 손님을 먼저 응대했습니다. 정욱은 가만히 기다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돌아봤습니다. 정욱 씨, 미안한데요. 나중에 다시 와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서요. 정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길을 돌렸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인 사기단, 금융기관 조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죠. 정욱의 손이 신문을 구겼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문 위에 젖은 자국이 번졌어요. 정욱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식탁 위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손을 뻗어 통장을 집었어요. 뒷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서명 인감이 찍혀 있었죠. 정욱의 손가락이 그 도장 자국을 쓰다듬었어요. 이건 남편이 남긴 진짜 신탁이잖아요.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박철수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정욱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정욱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김정욱이에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정욱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꽉 쥐었죠.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정욱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먹 안에서 통장이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정욱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기다려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욱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순자가 서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마을 친구였죠. 순자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욱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 그대로 서 있었죠. 여기서 할게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욱 씨, 미안해요. 나도 이제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정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당신이랑 친하다고 수군대요. 정욱은 손에 쥔 남편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꺼내둔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욱의 손이 천천히 사진을 구겼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욱은 문을 닫았습니다. 구겨진 사진을 펼쳐봤어요. 남편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정욱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은행 본점 앞이 비쳤습니다.
홍보팀장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최근 논란이 된 계좌 동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홍보팀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무단 인출을 시도한 노인 고객에 대해 적절히 조치 중입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무단 인출 시도한 노인 고객, 조치 중.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욱은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였습니다.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스쳤어요. 사람을 믿되 그 진심을 시험하라.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하던 말이었죠.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정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가 시험할 차례다. 정욱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은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욱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욱의 눈빛만 빛났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뵐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8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정욱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구겨진 남편 사진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액자에 다시 넣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정욱은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정욱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정욱은 박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정욱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는 노랗게 바랜 상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남편분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정욱의 눈이 커졌어요. 박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펼쳐졌어요. 남편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신탁 재산 전액은 김정욱 명의로 한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통장 번호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대체...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금융망에 접속했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9천억 원. 박 변호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9천억 원이요. 은행이 이걸 숨긴 겁니다. 정욱은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심했으니까요. 정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번엔 내가 그들의 양심을 의심할 차례죠. 박 변호사는 잠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법원에 긴급 인출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 기자님, 박철수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이어졌어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통화를 끝낸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가 옵니다. 이 유언장과 은행 내부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정욱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겠죠. 박 변호사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복사기로 가서 복사했습니다. 정욱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마지막 문장이 보였어요. 정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와 앉았어요. 법원 신청은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틀 안에 승인이 날 겁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박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욱은 사무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정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 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긴급 인출 명령 신청서였죠. 법원 접수대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내일 오전에 검토 들어갑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기자였어요. 변호사님,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건이네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편집실이었어요. 김 기자는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데스크가 다가왔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원본도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일 아침 톱으로 갑니다. 편집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9천억이요? 은행이 숨긴 거예요? 김 기자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밤이 깊도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9천억 숨긴 은행, 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사 송고가 완료됐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 진실이 공개됩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삼각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빈자리 없이 들어찼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대기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정욱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욱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정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던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제 남편의 재산을 숨겼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 변호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은행 내부 메일이 떴어요. 고액계좌 동결 처리 완료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정욱이 은행을 방문한 당일이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됐어요. 여직원 정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노인네들 때문에 일이 늘어. 통장 하나 가지고 와서는.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욱은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저는 그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 화면에 떴어요. 신탁 재산 전액 김정욱에게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9천억 원.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은행 측 입장은 들으셨습니까? 법적 대응 계획은요? 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은행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뒤따라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장은 단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마이크를 잡으려 했어요. 박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협상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시죠. 정욱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요? 저를 사기꾼으로 몰 때는 조용하지 않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은행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법원의 긴급 인출 명령입니다. 1시간 전에 승인됐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은행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일단 나가시죠. 세 사람은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욱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본점에서 인출이 진행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욱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욱은 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낮 12시 뉴스였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1번으로 다뤘어요. 9천억 은닉, 노인 고객 모욕.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행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본점 앞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정욱은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정욱은 TV를 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욱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이제 돈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정욱은 박 변호사와 함께 건물에 들어섰어요. 로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어요. 정욱은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전산실 앞이었습니다. 은행장과 임원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들 앞을 지나쳤어요. 전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니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 명령서입니다. 전산실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9000000000000원.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전산실장이 정욱을 돌아봤습니다. 인출 계좌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정욱은 종이를 건넸어요. 새로 만든 계좌였습니다. 전산 실장이 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때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빨간 불빛이 모니터를 채웠어요. 대규모 이체 감지. 9천억 원 전액 인출 요청.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전산실장은 땀을 닦았어요. 은행장이 급히 전산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은행장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다시 협상합시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정욱은 은행장을 똑바로 봤어요. 협상이요? 저를 사기꾼으로 몰 때는 협상 안 하셨잖아요. 은행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해주십시오. 무릎까지 꿇으려 했어요.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법원 명령입니다. 즉시 집행하십시오. 전산실장은 은행장을 쳐다봤습니다. 은행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전산실장이 키보드로 돌아섰어요. 최종 확인입니다. 인출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욱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도장이었어요. 서류 위에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진행하세요. 정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산실장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모니터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조에서 8조로, 8조에서 5조로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전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마침내 화면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잔액 영원, 빨간 글씨로 표시됐어요. 은행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법무팀장은 벽에 기댔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체 완료 확인서 발급해 주십시오. 전산실장이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왔어요. 정욱은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산실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욱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선의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초대장이었습니다. 정욱 무료식당 개관식에 초대합니다. 정미선의 손에서 초대장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어요. 그날의 죄송함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정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김정욱 할머니께라고 썼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가 젖었습니다. 정미선은 펜을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우표를 붙였어요. 우체통으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놓았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졌어요. 정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인부들이 간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였어요. 정옥 무료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간판이 제자리에 걸렸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한 줄로 줄을 섰습니다. 여기가 공짜 밥집이래요. 정말 돈 안 받나? 노인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매일 점심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의자를 빼드렸어요. 편히 앉으세요. 주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동네 중학생 봉사단이었어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밥을 직접 퍼주었어요. 하얀 쌀밥이 수북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도 푸짐했어요. 김치, 나물, 생선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한 할머니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이시네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예요. 밖에서 방송국 차가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장비를 들고 내렸어요. 지역 방송이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 식당을 여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돈은요. 나를 무시한 세상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카메라가 식당 안을 비췄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길 건너편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훈훈한 소식입니다. 화면에 정옥의 식당이 나왔어요. 9천억을 찾은 할머니가 무료 식당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돌려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어른이시네요. 이런 분이 진짜 부자죠. 같은 시각 은행 본점이었어요. 은행장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보도자료를 내밀었어요. 공식 사과문입니다. 은행장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김정옥 여사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옥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정미선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쪽으로 오세요. 정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미선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욱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욱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그릇을 잡았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노인들이 다시 줄을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욱은 밥을 퍼주었습니다. 정미선은 국을 날랐어요. 아이들은 반찬을 나눴습니다. 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렸어요. 정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았어요. 정욱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더 지어야 했어요. 오늘도 배고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미선이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식당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정욱 무료 식당. 파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구나 따뜻하게.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이 살랑거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욱은 천천히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해진 가죽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정욱은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수박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도 식당 가시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기다려요. 수박 한 통을 골랐어요.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줬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하죠. 정욱은 사양했지만 주인이 고집했어요. 결국 수박을 받아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20년 단골이었던 그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어요. 정욱 씨, 잠깐만요. 김치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식당에 갖다 쓰세요. 정욱은 두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화해였어요. 정욱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모퉁이를 돌 때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30년 친구였던 그 순자였어요. 둘은 멈춰 섰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욱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먼저 다가갔어요. 순자 씨, 잘 지냈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욱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욱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내일 식당에 와요. 같이 밥 먹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정욱은 순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식당이 가까워졌어요. 멀리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욱 무료 식당. 파란 글씨가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식당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왔다.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욱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정미선이 준비 중이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정미선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칭이 됐어요.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밥을 더 지어야겠어요. 둘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을 채웠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노인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았어요. 정옥은 밥을 퍼주며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회장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할 수가. 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아이들이 노인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뭐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말이다. 세대를 넘어선 대화가 오갔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정옥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그 옆에 식당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 무료 식당 누구나 따뜻하게.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잘하고 있죠?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지갑을 닫고 일어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분은요? 정옥이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노인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미선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파란 글씨가 반짝였어요. 정옥 무료 식당. 그 아래 작은 글씨. 누구나 따뜻하게.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풍경이 보였어요. 함께 밥 먹고 웃는 사람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정옥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미선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 식당을 감쌌어요. 정옥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지갑이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묵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자 축복이었어요. 정옥은 다시 그릇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사람들이 올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 정옥은 그들을 기다릴 거예요. 오래된 지갑을 손에 쥐고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여름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